어떻게 하면 논술력을 키워줄 수 있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딱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딱 4가지. 네. 이 4가지 기억하면 논술학원 안 가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어요.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럼 그 4가지가 뭐죠? 첫 번째, 제가 수업한다고 했잖아요. 네. 아이들 데리고 100명을 데리고 수업을 해요. 네. 근데 애들이 맞춤법을 다 틀리게 쓰는데 이거 안 고쳐줘도 되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절대 고쳐주지 마세요. 왜냐면 어머니가 한번 고치면 저도 어머니가 카톡 보낸 거 맞춤법 띄어쓰기 제가 다 지적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제가 직업이 이렇다고 알면 아마 놀랄 거예요. 근데 저는 놀랄 정도로 냅둬요. 왜냐면 안녕하십니까. 자녀교육에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가른패밀리 브루스피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초등신문 읽기의 저자이신 더 배우다 양춘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더 배우다 대표 양춘미라고 합니다. 더 배우다는 그 초등 저학년 아이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네. 어린이 신문도 발행을 하고 있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어린이 콘텐츠를 만드시는 이제 사기업이잖아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느끼는 문해력, 어휘력, 글쓰기 능력, 논술력 이런 건 어떤지 또 궁금하거든요.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양극화라고 생각해요. 잘하는 애들은 정말 잘하고요. 한 줄도 못 쓴 애들은 한 줄도 못 써요. 예.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이 차이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럼 얼마나 차이 나는지 예시를 들어줄 수 있으실까요? 어떤 아이들은 진짜 좋았다. 뭐 정말 기뻤다. 막 너무 슬펐다. 이렇게 쓴다면 어떤 아이들은 내 마음에 가시가 돋아날 정도로 슬펐다라든지 그렇게 쓰는 아이들은 뭐가 다를까? 를 또 보면은 이 아이들이 받고 있는 인풋의 양이 다른 거예요. 요즘 초등 아이들 보면은 기승전 다 대박이에요. 슬퍼도 대박, 기뻐도 대박. 대박인 하루였다. 그저 대박으로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참 글을 보면서도 가끔씩 슬퍼질 때가 있어요. 대표님, 그러면 양극화가 심해진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양극화, 그 잘하는 아이들의 비밀과 노하우도 다 풀어주시는 건가요? 글을 풀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문해력이 이제 위기다 이런 거 다 아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문해력에 대한 오해와 진실, 대중들이 알고 있는 것들의 이런 괴리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가 글을 반듯하게 잘 쓰면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이가 글 쓰는 것 때문에 엄마랑 되게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우리 아이는 글을 너무 못 써요 하면서 저는 이제 사진 찍어서 다 보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받았는데 이 아이 글을 읽는데 제가 너무 소름이 돋은 거예요. 글씨는 완전 난리가 났어요. 막 그림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읽는데요. 정말 눈앞에 이 장면이 생생하게끔 글을 쓴 거예요. 아빠랑 농구 경기를 간 거예요. 중계를 듣고 보고 눈앞에서 뛰고 있고 이런 장면을 자기가 글로 썼는데 그 상황을 설명을 너무나 잘한 거예요. 제가 현장에 있는 기분. 와.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거든요. 어머니, 이 글 잘 써요. 되게 잘 써요. 글씨는 나중에 수정이 된다. 얘는 뭐 글 쓰는데 재주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칭찬 많이 해주시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 있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맞춤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틀리고 쓰면 잘 쓴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특하잖아요. 기특하죠? 네. 근데 맞춤법 어른들도 많이 틀리잖아요. 진짜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아이들 틀린 거 너무 당연해요. 배워나갈 시간이 많아요. 근데 틀렸다고 해서 얘가 글을 못 쓰는 게 아니라 틀리게 썼더라도 내 생각이 좀 담긴 글을 쓰고 내 마음이 담긴 글을 쓰고 내 이야기를 쓸 줄 아는 아이들의 글이 정말 훌륭한 거예요. 또 한두 단어를 몰라도 괜찮거든요. 사실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이 단어 하나 모르는 거 가지고 몇 살인데 그걸 모른다고 속상해하고 걱정하고. 근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도 영어 문장 읽을 때 단어 몰라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것이야말로 문해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아이가 하나 단어를 깨우쳐 가는 게 문해력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장의 맥락을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 단어를 몰랐더라도 한번 유추해 보는 거. 그것이 문해력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문해력이다.
지금 문해력을 논할 때 가장 핵심이 저는 제대로 된 글이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글이 없다고요? 아이들이 읽을 만한 제대로 된 글이 없다. 그런 글을 써내는 사람이 없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책을 읽는데 막 읽다 보면 또 막 이렇게 뭔 말이야? 무슨 말이지? 또 읽어. 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대로 잘 쓰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이 접하는 어떠한 것들 중에서도 제대로 된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나? 저는 그것에 대한 늘 의문이 있어요. 제가 출판사에서만 한 14년을 일했어요. 에디터로 일을 네네. 했고, 제가 에디터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자분들이 원고를 주잖아요. 네네. 그러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분은 전문가잖아요. 왜냐면 책을 낼 정도의 전문가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써온 원고만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나 글이 너무 많아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네. 백화점을 간 거예요. 아이랑 둘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여기 안내문이 적힌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고객의 안전과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서행 운행 중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힌 거예요. 그쵸? 사실은 대충은 알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따지고 들면 되게 웃긴 거예요. 하필 양지라는 단어를 써야 되나? 우리는 사실 양지 한국말은. 바르고 이렇게 써요. 이게 흔한 어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지라는 단어를 아이들이 모른다고 해서 이 아이가 문해력이 떨어지는 게 맞나요? 아니죠.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어른들이 보고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어른의 문해력도 문제가 있나요? 아니죠.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쓴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썼을까? 백화점이라는 근데, 와. 건 남녀노소가 다 다니는 데잖아요. 사소한 그러니까 배려나 이런 거죠. 글쓰기예요. 이것도 한 문장이지만 글쓰기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배려가 없는 글쓰기인 거죠. 그리고 따지고 들면은 사실 여기 띄어쓰기 다 틀렸거든요. 어른들 띄어쓰기 다 틀려놓고 맞아. 아이들 맞춤법 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책을 안 읽어서 악순환이네. 안 읽히니까 안 읽는 거네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냥 막 쉽게 읽히는 그런 막 학습만 하나 보는 거야, 애들은. 애들은 글만 읽었을 때 되게, 그러니까, 빨리빨리 안 되니까. 그죠. 힘들어요. 근데 그 정도로 잘 쓴 글들을 찾아내기가 지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잘 쓴 글을 많이 읽게 하고 잘 뽑아내는 방법을 또 알려주시겠네요. 네네. 그러려고 나왔습니다. 대표님 정말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요. 이거 후끈후끈 거립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논술력을 키워줄 수 있냐요. 이런 솔루션이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딱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딱 4가지. 네. 이 4가지 기억하면 논술학원 안 가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하지만 더 사실 안 가도 되고 4가지만 가정에서 좀 지켜줘도 그럼 정말로 집에서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럼 그 4가지가 뭐죠? 첫 번째, 아이와 대화하는 소재가 달라야 돼요. 아이와 대화는 소재가 달라야 된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이랑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침 나가기 전까지의 대화. 밥 먹어라. 빨리 양치해라. 그러니까 아이랑 할 수 있는 부모와의 대화가 그 정도가 전부예요. 거의 대체로. 그런데 그런 얘기 외에 아이랑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또 생각해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때 생각이 안 나요. 안 나요. 맞아요. 준비하지 않은 이상. 준비를 안 했으니까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와 대화할 수 있는 소재를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주제를 어떻게 킵하면 될까요? 가장 좋은 건 전 신문이라고 생각해요. 신문이요. 네. 부모님이. 최근에 제가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구글 검색어 1위가 비빔밥이 된 적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그래서 그게 기사화가 된 거예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아이랑 비빔밥을 먹게 됐어요. 네. 아무튼 먹는데 그럼 맛있어? 비벼 먹어. 이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화가 얼마나 많아요. 비빔밥이 1위를 했대. 어머, 비빔밥이 왜 1위 했을까? 여기서부터 얘기가 막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어른만 이렇게 신문을 읽어서 아이한테 인풋을 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가 읽은 기사의 어떤 내용을 저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엄마, 저 차는 전기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이랬더니 저기 번호판이 파란색이면 전기차야. 어떻게 알았대? 엄마, 거기 그 우다다 뉴스 어린이 신문 거기서 읽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자제분은 그 어린이 신문을 언제 어떻게 읽어요?
저희 아들은 지금 너무 어릴 때부터 제가 만든 그 어린이 신문을 읽고 자라긴 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꾸준히 매주 하나씩 읽고 있고 TV 없이 사는 집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초등 무렵쯤 되니까 TV 없는 게 좀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세상 소식도 알아야 돼. 얘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몰라. 네네. 접할 데가 없으니까. 네, 맞아요. 뭐. 그래서 뭘 해주면 좋을까 하다가 신문을 이제 그때 구독해서 어린이 신문이 딸린 그런 걸 구독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많은 신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근데 그 매일 오잖아요. 네. 막 쌓이는데 그걸 막 그 중에 좋은 기사를 찾아내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어렵죠. 그 어린이 신문이라고 해도 뭐 여러 장이잖아요. 네, 맞아. 근데 한 그 장이 여러 장을 이 아이는 읽지 못해요, 하루에. 그렇죠. 못 읽어요. 근데 그 중에 읽었으면 하는, 너가 좋은 알았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 치면 제가 오려가지고 놔두고는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한동안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집자 출신이잖아요. 네. 에디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 시작해서 만들어진 신문이 우다다 뉴스라는 형태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게 지금 3년이 됐거든요. 어린이 신문을 발행한 지. 그래서 우리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어린이 신문을 받아서 지금 스크랩북으로 4권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막 정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에게 쌓인 내공을 믿어요. 두 번째는 아이에게 하는 질문이 달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신문을 읽었어요. 어땠어? 그러면 안 됩니다. 어땠어? 좋았어. 나빴어. 그저 그냥 그랬어. 이게 다예요. 초등 아이들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기생충을 봤어요. 네. 근데 왜 그 가족이 갑자기 짜파구리 먹겠다고 맞아요, 왔을 때 그럼 다 숨어 있잖아요. 너 거기 숨어 있던 소파 밑에 있었다고 생각해봐. 너 그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너는 그때 어디로 도망쳤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질문만 잠깐 달라져도 나올 수 있는 얘기는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을 하나를 읽었어도 너라면 어땠을 것 같아? 그러면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인공은 이렇게 했대. 나는 그럼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사고력이 생겨요. 논리력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의 기사를 읽더라도 저는 질문이 다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접하는 어떠한 콘텐츠를 질문 조금만 달리해도 아이들에게 나오는 아웃풋이 달라요. 세 번째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요즘에 디지털 리터러시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부모가 막을 수 없어요. 이미 와 있어. 부모들만 막 걱정하고 이래요. 근데 이것을 어떤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보여주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글로만, 텍스트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영상이나 그다음에 뭐 그림책이 됐든 어떤 글이 됐든 그런 것들을 함께 보여주면 이 아이가 받아들이고 쌓이는 건 또 달라요. 그래서 더 풍성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투발루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자꾸 가라앉는 거예요.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점점 가라앉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기사가 있다고 예를 들어봐요. 그럼 그 기사를 읽고 거기에 대한 학습을 했어요. 그럼 이 아이한테는 이것만도 굉장히 충분하지만 그치만 투발루에 관련된 그림책이 또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읽어보고 또 그 영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 장관이 나와서 거기 바닷물에 이 몸을 담그고 얘기하는 거. 얘기하는 연설 영상을 보면서 또 아이는 그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또 다르거든요. 야, 그럼 배경 지식이 아예 살아 움직이겠네요. 텍스트로 보고, 그럼요. 책으로 보고, 실제 영상으로 보면. 그럼요. 그래서 제가 뉴스마다 제가 만드는 신문마다 QR코드를 넣어놔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요. 비속어는 없는지, 분량은 적당한지. 그리고 이건 아이들이 시청하기에 괜찮은 건지, 괜찮은 사람이 말하는 건데. 만든 유튜브 영상인지, 그 영상 하나도 QR코드 함부로 넣지 않아요. 제가 다 봐요. 검수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 거는 믿고 보셔도 될 거예요. 네 번째는요, 이걸 아이들이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동기부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남겨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스크랩 해놓으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다 남아있잖아요. 그거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쵸. 뿌듯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아이도 그걸 알아요.
아, 내 거를 엄마가 저렇게 소중히 여겨서 차곡차곡 모아놓는구나. 내 글을 되게 소중히 여겨주는구나. 이걸 알아서 아이가 계속 꾸준히 하려고 하죠. 우다다 신문은 사실 매주 구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독 신청을 해놓으면 매주 이메일로 신문이 가요. 근데 그게 번거롭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메일로 받으면 프린트해서 또 사용해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번거로우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책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냈던 것들 중에 시기적으로 영향을 시의성에 받지 영향받지 않고 혹은 영향을 받더라도 이거는 하나의 세상에 일어난 하나의 역사 같은 일이라서 알면 좋을 것들에 대한 내용만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미용실에 가면 머리카락 막 다 자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바닥에 막 떨어지고 빗자루로 네. 쓸어가지고 이렇게 모아두잖아요. 그거를 모아서 머리카락 매트를 만드는 미용실이 있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이 매트로 이렇게 기름을 닦아야 되는 그런 일들에 쓰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기사로 실린 게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계속 알아두면 되게 재밌는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먼지 등을 떨어내고 특수 장비에 펼쳐 놓습니다. 이런 말이 이제 기사에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털다랑 떨다랑 이거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뭐 그냥 썼던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아이들한테 재밌게 풀어주는 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미용실은 아이들도 너무나 흔하게 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머리 스타일이 어떤지, 그리고 해보고 싶은 스타일은 뭔지, 이런 것도 재미삼아 아이들하고 미용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 잘 열심히 썼어요. 어떻게 첨삭해줘야 돼요? 첨삭 사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진짜로? 안 해도 돼요. 애들이 뭐 잘못 썼거나 그러면 계속 잘못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요? 이거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들이 생각을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생각이 틀렸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엉뚱하게 해도 괜찮아요. 이게 쌓여야 논술력이 좋아져요. 제가 수업한다고 했잖아요. 네. 아이들 데리고 100명을 데리고 수업을 해요. 네. 근데 애들이 맞춤법을 다 틀리게 쓰는데 이거 안 고쳐줘도 되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절대 고쳐주지 마세요. 왜냐면 어머니가 한번 고치면 저도 어머니가 카톡 보낸 거 맞춤법 띄어쓰기 제가 다 지적할 거예요. 어른도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수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하세요. 나처럼 에디터였고 국어 직업이었다? 선생님이고 논술 선생님이면 해도 돼요. 뭐 조금 틀렸다고? 괜찮아요. 큰일 안 나요. 논술력의 기본은 생각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논술이란 말 자체는 생각을 쓰는 거잖아요. 생각 쓰기가 연습되지 않은 아이들인데 어떻게 논술 글 자체가 좋아진다는 걸 기대하세요. 쌓여야 돼요. 애들 안에 생각하는 연습이 쌓여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고 생각을 한번 써보는 거. 이게 한 100번이나 해봤잖아요. 그때부터 그 생각이 점점 풍성해질 텐데 그럴 무렵쯤부터 논술력이 좋아지는 에디팅. 어떤 그런 걸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초등 유치 딱 요 아이들한테는 지금 당장 첨삭이 필요하다던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첨삭 코스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유자재로 잘 되는 애들은 첨삭을 받게끔 해요. 아, 그때부터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전문가한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섣부르게 맞춤법 너 이거 아니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이 하는 엉뚱한 말들 있잖아요. 엉뚱한 생각. 네. 이거는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어떤 보석일 줄 알고 깎으려고 들어요. 냅둬셔도. 그래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제가 직업이 이렇다고 알면 아마 놀랄 거예요. 근데 저는 놀랄 정도로 냅둬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 수정이 될 것이고 아직 때가 아니라는 생각은 해요. 우리 아들은 지금 이거 연습시키고 있는 거야. 생각하고 지금 정말 재밌게 하거든요. 이 재미를 제가 이거 아니지, 이거 틀렸어, 문장 틀렸어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좋은 책 많이 읽히시고 좋은 신문도 많이 보게 하고 그런 것들 아이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그러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믿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야, 오늘 정말 따뜻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